네. 오늘 어떤 주제를 좀 가져올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좀 공감을 하고 또 시장에 대해서 또 멋진 그림을 그려나가기 위해서 좀 고민을 하다가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과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이제 이슈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게 사실 다양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시작이라는 키워드에 제가 좀 양면적인 그런 이제 의미를 좀 가지고 왔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 안 좋은 말씀을 좀 먼저 드리면 지금과 같은 하락은 이제 종종이란 얘기는 가끔 나온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종종 이제 출현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구간이고 두 번째 키워드는 AI 관련된 섹터도 이제 시작이다. 제가 사실 맨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지겨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긴가민가 하실 것 같아서 조금 더 확신을 갖고 있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조정장이 올 수 있고 개별주 장세가 이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종목을 왜 매수를 했느냐. 이 조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하락은 짧고 상승은 길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복기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시장 자체적으로 봤을 때 4천이다, 5천이다, 6천이다 숫자에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차피 시장이 올라도 주도 섹터가 돌아가면서 움직임이 나올 거고 그 종목을 갖고 있어야 시장이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가 의미가 있지 여러분들 거가 빠지면서 시장 올라가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다른 것에 좀 중요하지 않은 것에 너무 치중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미 많이 올랐고 지금 뭐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물량을 정리를 하고 가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쉬어가야 하는 구간이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제가 봤을 때 너무 좋은 시장입니다.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 숫자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이미 성장성이 예견이 되어 있는 섹터인데 이미 매출이 나고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 뭐 종목들도 보면은 뭐 작년 대비 뭐 2배다, 뭐 200%다, 뭐 150%다, 뭐 이러고 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아예 단위가 달라버리죠.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아직 실적 발표도 안 했는데 이제 5천억 달러 규모의 이런 뭐 주문을 받았다. 뭐 내년까지 주문을 받았다. 뭐 규모가 얼마나 상상 초월합니까? 700조 원이 넘어가는데. 그래서 그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AI가 고평가다, 뭐 엔비디아가 고평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오히려 이제 거기에서 숫자를 보셔야죠. 오히려 AI에서 숫자를 보셔야 합니다. 지수나 이런 거에 집착하시는 게 아니라 AI 숫자에 집중을 하실 거면은 지금 얼마나 성장을 했고 뭐 2028년, 2029년까지 얼마의 성장이 남아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도 뭐 오늘 이제 봤던 뭐 기업 중에 모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이제 올해에 뭐 예를 들면은 뭐 6조의 이제 오픈 AI라는 기업인데 이제 6조라는 이제 매출이 나왔는데 2029년도에는 이제 170조 원을 전망한다라는 그런 이제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6조에서 170조면은 몇 배가 뛰는 겁니까? 수십 배가 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속 전망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당장의 매출이 잡힐 때 주가가 오르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긴가민가 할 때부터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기를 놓치시면 내년에 후회하실 거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보면서 당연히 이 내 돈이 빠지는데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근데 이 시장이 다시 상방으로 잡게 되면은 또 엄청나게 그 주도 섹터들이 엄청나게 달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은 예를 들면은 좀 오르다가 좀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오르다가 막 이렇게 빠지죠. 음봉으로 때려가지고 이렇게 빠졌어요. 내가 이 종목이 예를 들면 오른 만큼 빠졌어요. 이게 퍼센테이지가 뭐 한 20% 정도 나왔다? 그러면 이런 종목은 이 등락을 견딜 때 일단 시간적인 부분이 소요가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빠질 때 여기를 좀 지켜주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금전적인 부분들로 이제 돈을 가지고 끌어올려야겠죠. 금전까지 투자를 해가지고 종목이 이제 상승할 거라고 이제 예상해서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승분을 반납할 때 누군가가 매수를 안 해줬기 때문에 지금 음봉으로 계속 뭐 개파락으로도 뜨고 이제 연속적인 하락이 나오는데 거래량이 없잖아요. 근데 얘네가 다시 상승을 할 때 다시 상승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 종목이 여기까지 뺐는데 다시 상승을 하면 이 고점을 보고 상승을 노리겠냐고요. 이게 박스권이던 N자건. 그러니까 여기를 넘기는 이제 그 이상의 이제 수익률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랑 금전을 투자를 해서 이 과정을 거치는 거겠죠.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적은 돈으로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물량을 털어가는 그런 과정이 지금 시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른 이제 시장에 대한 좀 디테일한 얘기는 오늘 무료 방송에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종목을 몇 개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종목도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도 보세요. 얘가 9월 달에 시세 나오고 계속 이제 빠졌죠. 계속 빠지면서 주가의 변동폭이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여기서 개파락 나오고 여기서 올린 거 다 상승한 거 다 반납하고 이런 과정을 3달가량 거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50%가량의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이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 지금 시장이다라고도 자주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제 말씀드린 자리에서 사실 그냥 가볍게만 봤어도 기본 뭐 10%는 무난하게 이 수익이 나는 그런 이제 자리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될 만한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코스닥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코스닥 종목들이 좀 덜 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미래나노텍 이제 강의할 때 자주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얘도 시세 나온 거를 다 반납을 했죠. 반납을 했어요. 반납을 하고 새 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세 한번 나오고 이 올라갈 때는 하나의 캔들로 올렸지만 빠질 때는 어떻습니까? 조금씩 하면서 개인들의 그런 이제 마음을 졸리고 기대 심리를 낮추면서 이렇게 상승분을 다 반납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래량 없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올려줄 줄 알았는데 개인들은 막 그 상승하는 거를 따라잡는데 한계가 있죠. 그러면은 이거를 따라잡지 않고 계속 매수를 해줬는데 이게 약간 실망감이 자꾸 나오면 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러면 이날 뭐 이만큼 매도하고 이날 이만큼 매도하면서 이제 그 매도하는 그런 이제 거래량들만 있기 때문에 매수할 때보다 거래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승한 만큼 반납하고 또 어때요? 올라갈 땐 또 봉 세우죠. 그 다음에 또 빠질 때에는 또 음봉으로 빠지고 그 다음에 오늘장에 상승하고 이런 거를 이제 반복을 하면서 가는 건데 얘가 지금 이제서야 전고점 이제 돌파 시도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과정을 거칠 때에는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거치는 주체들의 심리를 자꾸 파악을 하시려고 하셔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제 KMW도 오늘 이제 리포트가 잘 나왔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주파수 경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이 종목에 대해서 섹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주파수 경매가 지금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제 미국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주파수 경매 관련된 이슈들 나오고 이제 목표가가 25,000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25,000원이 나와서 오늘 상승했는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딱 재밌는 게 이 갭만큼만 상승했다가 갭만큼 빼고 마감했어요. 이것도 재밌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상승할 때는 2거래일 만에 상승했는데 빠질 때는 2, 3주가량 걸려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시간을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래량 보면 어떠세요? 지금 이 매도하는 사람만 있고 매수 주체가 지금 원래 큰 손이 매수를 안 해줬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원리를 자꾸 보다 보면은 제가 왜 5G를 계속 말씀드리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공략 종목으로 바로 넘어오면은 간만에 좀 가벼운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PM 풍년이라는 종목인데 주방 가전 종목입니다. 제가 최근에 대형 밥솥을 하나 구매를 한 기업입니다. 근데 뭐 PM 풍년 뭐 주방 가전에서는 좀 유명하죠. 유명하고 또 요즘에 스몰캡 뭐 우선주도 많이 움직이고 이제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도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좀 지금 시장에 부합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락장 때 상승이 기대가 된다. 이제 지금부터 계속 하락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오늘과 같은 시장이 올 때마다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미리 보자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PM풍년 차트를 좀 보시면 일부러 차트를 좀 크게 가지고 왔습니다. 맨날 이제 작게 가지고 와가지고 이 단면적인 것만 보면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서 좀 크게 가지고 왔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종목입니다. 이제 본연의 이제 기업이 매출을 내는 섹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이슈들로 좀 움직이는 이제 종목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과한 이제 과매도가 좀 나오고 계속 이제 횡보를 했죠. 횡보를 하다가 이제 중장기 이 회색선이 중장기 이평선입니다. 여기를 이제 돌파 시도하고 그다음 봉 세우고 아까 말씀드렸죠. 봉을 세운 만큼 빼는데 공을 많이 들이고 있죠. 얘는 이제 좀 가벼운 종목이라 그래서 이제 좀 그 빼는데 공을 많이 들인 종목인데 다시 보니까 상승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거래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비중만 많이 안 태운다면 괜찮은 자리다라고 좀 보여지고 매수는 5,230원 이하로 이제 가능해 보이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5,800원대 좀 가능해 보입니다. 그다음에 손절가는 5,000원대에 잡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